안녕하세요. 집바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과 제가 생각한 내용이 너무 똑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주제로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엄마표 영어, 엄마표 공부로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순한가 봐요. 어떻게 잘 따라오지요? 어떻게 일찍 일어나지요? 어떻게 공부한다고 그래 앉아있지요?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우리 아이랑 사이도 좋거든요. 물론 싸울 때도 있고요. 욱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주다 보면요. 아이가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도 칭찬을 많이 해주고요. 지금도 칭찬을 많이 해주거든요. 덩치가 저보다 키가 뭐 180이 되고 뭐 그런 상황이 돼도 제가 엉덩이 두드려주고 칭찬해주면 우리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첫째 아이가 만약에 학교에서 모임이 있거나 또 친구들 모임이 있으면 분명히 대학교 1, 2학년 때는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많이 마실 거라고요. 뭐 저희 집에 돌아올 때 술 마시는 티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나중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될 사람인데,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 될 사람인데, 옛날 학창시절 때 뭐 술 마시고 이런 실수를 했다. 이런 옷 좀 남기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될 사람이니까 조심해야지.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거든요. 정말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둘째 아이를 공부를 시켜보면요. 정말 제가 대단한 아이라 생각합니다. 점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를 시켜보면요. 야, 정말 얘는 공부가 힘든 아이고 흡수가 어려운 아이인데 그래도 엄마표 영어를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앉아서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다. 보통 아이들 같았으면요. 벌써 수학 포기자, 영어 포기자, 국어 포기자, 거의 뭐 대학 포기자가 됐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지금도 앉아서 졸면서도 내가 누워서 자라 그래도 졸면서도 하는 거 보면요. 정말 훌륭해요. 근데 안쓰럽습니다. 내가 칭찬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공부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가 뭐 특별하게 뭐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예체능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지만 저는 얘가 공부하는 쪽 아니고 다른 쪽으로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쪽으로 하면 다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미술 수업을 하면은요, 스케치북 한 권이 끝나면은 집에 아이들이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스케치북을 들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제가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드립니다. 아이가 스케치북 1권이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정말 크게 칭찬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드리는 건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늘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스케치북을 들고 갈 때는요. 정말 집에까지 가는 발걸음이 정말 가볍게 갑니다. 엄마한테 빨리 보여줘야지. 근데 제가 또 그 다음날 물어봐요. 엄마한테 보여드렸어? 그러면은 엄마가 어떤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신대?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요 정말 잘했대요. 다 잘했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걸 정말 잘했대요. 저한테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요. 이 아이는 형태가 어떻고 저떻고 이거 엄마한테 엄마는 그냥 뭐 들으실 뿐이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엄마의 반응이 아이가 그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야지, 다음엔 더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보여줘야지, 그렇게 생기면서 그림을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좋아하고요. 제가 만약에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뭐 예를 들면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할 때도 떡볶이 파티를 가끔씩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먹고 한 2개 정도 남겨요. 너 왜 안 먹어? 맛없어? 이러면 선생님이 저 2개고 싸주면 안 돼요? 왜? 엄마한테 먹여주고 싶대요. 또 막 빵을 먹다가도 한 입 남겨요. 그래서 비닐에 똥 싸서 엄마한테 가져가요. 엄마한테 먹이고 싶대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맛있는 걸 먹거나 하면 우리 아이가 생각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엄마도 같이 먹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겨가거든요. 아이들이
제일 칭찬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물론 아빠도 있는데 대부분 90% 이상이 엄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제가 또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 집에서 막 그림 그리면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라 그래요. 저한테. 그러면은 제가 또 막 하트 뻥뻥뻥 하면서 또 칭찬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 칭찬을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어머니들이 만약에 그림을 완성해서 집에 가져가면요. 야, 너는 왜 코를 안 그려? 초등학교 2, 3학년까지는 아이들이 얼굴에서 코를 안 그립니다. 캐릭터에서 보면은 거의가 코가 점만 있는 경우가 많고요. 코가 그리면은 이상하거든요. 저는 한 2, 3학년 때까지 코를 안 그려도 내버려 둡니다. 아, 이 아이가 어떤 장면을 그렸네, 어떤 표현을 그렸네, 그 정도만 표현을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3학년 지나고부터는 우리 코도 좀 그려줘 볼까 하면서 유도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머니들이 가져갔는데, 아, 너는 왜 코도 안 그리니? 왜 손이 이상해? 뭐 이런 식으로 지적하면 안 되거든요. 잘했다. 정말 얘가 뭐 밥 먹는 모습 같다. 정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근데 어머니들이 그림을 가져오면 그렇게 평가하고 하잖아요. 그림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표 영어, 엄마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영어를 못 하잖아요. 영어를 못 읽잖아요. 영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얘가 영어를 말을 하고 영어 번역을 했을 때 저는 그거를 하나 지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야, 잘했다. 너는 아주 번역가 해도 되겠다. 와, 너는 수학을 풀어내네. 엄마는 옛날에 수학을 이렇게 풀 수가 없어서 넌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칭찬의 힘 정말 대단해요.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미술을 가르치다 보면요, ADHD 그런 아이들 또 많이 가르쳐 봤고요. 그리고 틱장애에 있는 아이들도 가르쳐 보고요. 그리고 정말 산만해서 잠시도 못 앉아 있는 아이들도 많이 가르쳐 봤습니다. 그냥 들어눕는 아이들도 많이 가르쳐 봤고요. 근데 그 아이를 조금만 잘했을 때, 칭찬했을 때 달라지는 걸 엄청 많이 봤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정말 산만해요. 학교에서도 소문 다 났고, 뭐 학교 시험 점수도 꼴찌고, 그리고 뭐 학부 영철 사이에서도 유명했고,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를 저한테 제가 보냈는데 저도 물론 힘듭니다. 얼마나 산만하겠어요. 근데 가끔씩 그림을 그릴 때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정말 칭찬하고 어이구 너무 잘한다 하면서 엉덩이 두들겨주고 막 너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집중하는 날이 20분일 때도 있고 한 30분일 때도 있고 1시간일 때도 있고 좀 더 하다 가겠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아이가 또 대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아이를 대회에서 꼭 상타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학교 대회에서. 저는 외부 대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물론 학원 강사를 했을 때는, 원장님이 바라시니까, 저는 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외부 대회에서 하는 대회 다 하면은, 뭐, 이 지역에서 상 제일 많이 타게 만들고 했는데, 그 대회를 왜 좋아하지 않냐면요. 아이가 어떻게 그려야 될지 주제를 제가 정해서 알려주고, 아이가 그린 거에서 제가 손을 좀 봐서 보냈을 때 상을 타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대회는요, 제가 만약에 연습을 좀 하루 정도는 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거라 설명을 해주고요. 하지만 그 아이가 혼자서 학교에서 그림을 2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상을 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상 타는 그 기분을 느껴야지 아이가 다음엔 더 열심히 해야지.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까지도 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기분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대회는 신경 씁니다. 아이가 그런 자존감으로 해서 제가 자꾸 말하다가 생각이 나는 게 많네요. 정말 아이가 체격도 작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정말 약간 뭐 아이들 사이에서도 적응 잘 못하고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한테 엄청 고맙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아이가 초등학교 때 상을 타고 그리고 복도에 그림도 붙이고 하면서 최근에는 전교회장이 되었습니다. 전교회장이 되려면요, 이 교실에 가서도 발표해야 되고, 저 교실에 가서도 발표하고, 또 학교, 또 그 TV에서도 발표도 해서 그렇게 선거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교회장까지 되었습니다. 그 칭찬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엄청 높아진 거죠. 그런 것처럼
정말 산만하고 ADHD인 아이가 미술 대회가 학교에서 있는데 제가 상 타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얼만큼 이해력이 없냐면요. 그러니까 학교 점수도 빵점이었다니까요. 꼴찌였다니까요. 근데 과학 상상화 대회는 항상 뭐 미래에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자. 이런 주제가 대부분이거든요. 뭐 우주일 수도 있고, 뭐 바다 속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실제로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발달된 모습,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과학 상상화 대회를 그림을 최근에 이 아이가 했는 아이디어 중에 우주를 그린 게 있었어요. 이 아이의 상상이죠. 근데 상상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제가 너가 만약에 학교에서 그리면 또 네 그리고 싶은 거 이상한 거 그리지 말고 이거 그려야 돼. 이거 꼭 해. 제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강조하고 보냈습니다. 왜냐면 얘가 그날따라 갑자기 뭐 트랜스포머를 그리고 싶고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바다 주제를 줬는 거예요. 바다에서 발달한 모습을 그려보자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꾸만 우주를 정말 열심히 그리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제가 바다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이걸 그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주에서 자동차가 있고 우주에서 식물원이 있고 막 그런 모습을 너무 잘 그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학부모님이랑 담임 선생님이랑 통화를 했었나 봐요. 통화를 했는 내용을 이 학부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머니, 얘가 그림을 최고 잘 그렸는데 제가 주제를 바다로 했다. 근데 얘는 저는 이걸 그려야 돼요 하면서 끝까지 우주를 그리더라. 그러면서 이 학부모님이 너무너무 웃었고 귀여워하면서 저한테 전화 줬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너는 이렇게 하면 반에서 분명 1등이야. 너무 잘했어. 이렇게 칭찬했는 걸 기억하고 우주를 끝까지 그렸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아이는 최선을 다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했던 아이들 보면요. 처음에 6살 후반에 이렇게 미술 오면은, 10분 하고 선생님 힘들어요. 막 들어 누워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막 이렇게 등을 이제 긁어주면서, 그래, 쉬어라. 그러면서 제가 막 등을 굳도록 긁어줍니다. 그리고 또 벌떡 일어나서 막 열심히 해요. 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니? 손도 애기 손 같고, 이렇게 아기가 어떻게 열심히 하니? 그러면은, 아이가 그 다음에는 30분, 40분. 선생님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선생님 좀 살다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 어떤 아이는 제가 기억에 남는 아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ADHD였어요. 심리 치료도 받으러 다니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학원 강사였을 때 왔던 아이거든요. 지금도 그 아이가 생각나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였는데 할머니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왔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막 원장님하고 저를 눈치를 보면서 너무 재스러워하면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원장님과 먼저 상담을 하고 그 아이가 이제 미술실에 왔는데 원장님이 저한테 슬쩍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정상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아이 하기 힘들 것 같다. 선생님이 안 한다 해도 괜찮다.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살펴보고 또 할머니가 너무 죄송스러워 하면서 아이를 미술 배우러 왔는데 어떤 상황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이가 미술실에 그림도 붙여 있고 막 그림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갑자기 나를 화락 깨안더라고요. 화락 깨안으면서 선생님 너무 좋아요 하면서 깨안는데 제가 그때 그 아이가 화락 깨안으면서 이 아이는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이 아이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 가르쳤습니다. 물론 특이한 행동을 해서 제가 미술 시간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미술을 할 때는 완전 초집중을 하면서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너무 받고 자란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포옹도 잘해주고 선생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표현도 잘해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요 자기가 요리사가 되어서 요리사가 되었던 기분을 그리기도 하면서 그릴 때는 너는 정말 그림을 잘 그린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창의력이 좋니? 너는 진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표현까지 할 수 있네. 이렇게 표현해 주면서 미술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엄청 좋았거든요. 처음에는 주 2회 오다가 나중에 일주일 다 왔습니다. 가끔씩 만약에 자기가 하기 싫은 그림을 그릴 때는 갑자기 저는 싫어요 하면서 뛰쳐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아이는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으로 자랐던 게 보였던 아이였습니다. 칭찬이요 정말 엉덩이
더 엉덩이 오랫동안 앉아있게 만들고요. 칭찬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칭찬이요. 아, 내가 술을 적게 먹고, 아,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도 바꾸게 하더라고요. 어머님들, 아, 정말 엄마표에서 방법, 뭐 공부 방법,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엄마가 아이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다른 엄마들 만났을 때 누구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못해? 그 아이도 상처거든요. 저도 안 흔들리고 잘하려면요. 들을 안 만나고 내 아이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요. 칭찬해 줄 일밖에 없습니다. 공부가 얼마나 힘든데요. 칭찬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도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가 아이를 이해하면서 더 칭찬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 어떤 어머니가 대형 학원을 보냈는데 성적도 잘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겁이 나서 끊지도 못하겠다. 근데 어머니, 내 아이를 어떻게 한번 똑바로 길로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학원 선생님도 아니고요, 또 가해 선생님도 아니고요, 엄마입니다. 엄마가 일단 마음먹으셔야 돼요. 아, 내 아이, 내 인생을 줘서라도 한번 공부에 포기하지 않고 공부로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경험도 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영어, 수학, 시간 배분 다 통합해서 하려면요, 엄마 아빠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학원, 좋은 이런데 잘 돌려가지고 잘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부족하고 학원에 가서도 잘 못 따라가고 여러 경험을 해봤을 때 엄마표로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 일단 어머니가 며칠을 깊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다가 시작하잖아요. 주변 어머니들 끊으세요. 끊고 차라리 뭐 지금 초등학교 어머니면 고등학교 어머니들, 뭐 대학교 보낸 어머니들, 이런 어머니들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끊고 보면요, 불안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 기준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 둘째 아이가 만약에 좋은 대학 못 가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아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겠다고 생각하면 더 하게 하고요. 그럴 마음입니다. 그래도 저는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랑 뭐 얘기할 때 괜찮아, 넌 최선만 다하면 돼, 이렇게 진심을 말해 놓거든요. 어머님들, 칭찬해 주려면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엄마표를 끝까지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칭찬입니다. 칭찬을 열심히 해 주십시오. 화이팅!